과수농업 100년 불문 열겠다. 에코얼라이브 시스템 탄소재생농업 새 모델 제시. 농사에는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온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수농업에서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묘목을 심은 직후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다. 왜냐고요? 마땅히 심은 묘목은 뿌리가 손상되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비료나 퇴비를 넣으면 오히려 뿌리가 타거나 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식 초기에는 최대한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는 것이 100년 가까이 이어온 과수 재배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칙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농법이 나타났습니다. 비료 대신 미생물을, 화학 대신 생태계 회복을.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은 국내 사과 농가에서 실증이 진행 중인 에코얼라이브 시스템과 탄소재생농업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부 100년 원칙 왜 뒤집혔나? 기존 관행의 논리. 기존 과수 재배에서 이식 초기 비료 금지 원칙이 생긴 이유는 명확합니다. 묘목을 땅에 옮겨 심는 순간 뿌리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태에 놓입니다. 기존 뿌리의 일부가 끊기고 새로운 토양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질소 성분이 강한 화학 비료가 들어오면 뿌리 세포가 삼투압 충격을 받아 오히려 고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묘목을 심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그냥 물만 주고 기다리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코얼라이브는 다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에코얼라이브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자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비료가 뿌리를 상하게 하는 건 맞다. 그런데 비료가 아니라 흙 속의 미생물을 살려준다면 어떨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화학 비료는 외부에서 영양분을 직접 투입합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화학물질의 충격입니다. 반면 에코얼라이브 시스템의 전용 자재 얼라이브는 토양 속의 유익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미생물이 살아나면 미생물이 묘목 뿌리와 공생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공생관계가 뿌리의 활착을 돕고 생육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화학 충격이 아니라 생태계 내부의 협력. 이것이 기존 원칙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근권 환경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뿌리 주변의 토양 영역, 즉 뿌리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흙의 구역을 말합니다. 이 좁은 공간 안에는 수백만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균류, 원생동물. 이 미생물들은 뿌리와 영양분을 교환하고 뿌리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농업은 오랫동안 화학 비료에 의존하면서 이 근권 생태계를 서서히 망가뜨려 왔습니다. 미생물이 줄어든 흙에서는 뿌리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비료를 더 써야 하고 뿌리는 더 약해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에코얼라이브 시스템은 이 악순환을 끊으려 합니다. 이식 초기부터 근권 미생물을 살려서 묘목이 건강한 토양 생태계와 처음부터 함께 자라도록 유도합니다. 2부 현장 실증 사례 시나노골드 사과 농장. 어디서 실증이 이루어졌나? 이번 실증은 고품질 사과 품종인 시나노골드 1년생 묘목을 심은 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시나노골드는 일본 나가노현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산미가 적어 최근 국내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프리미엄 사과입니다. 일반 후지 사과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고부가 가치 품종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평덕식 수평 유인 재배 방식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나무를 높이 키우지 않고 낮게 유지하면서 가지를 수평으로 유인해서 뻗게 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나무가 세로로 크게 자라면 에너지가 줄기와 잎으로 많이 갑니다. 이걸 영양생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가지를 수평으로 유인하면 에너지가 열매 쪽으로 집중됩니다. 이걸 생식생장이라고 합니다. 수평 유인을 하면 사과의 당도, 착색, 크기 같은 상품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개선됩니다. 거기에 에코얼라이브 시스템으로 뿌리와 토양 건강까지 챙기면 품질과 생산성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실증의 핵심 가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관찰됐나? 실증 결과 현장에서는 두 가지가 확인됐습니다. 첫째, 묘목의 초기 생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에코얼라이브 시스템을 적용한 구역의 묘목이 관행 재배 구역보다 초기 생장이 눈에 띄게 빠른 것이 관찰됐습니다. 둘째, 활착률이 높았습니다. 활착률은 심은 묘목 중에서 살아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는 비율입니다. 묘목 이식에서 활착률은 농가 수익에 직결됩니다. 활착 실패는 그대로 투자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에코얼라이브 시스템 적용 구역에서 활착률이 향상됐다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입니다. 농가의 반응. 현장 농가들이 꼽은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관행 농법에서는 초기에 고가의 화학 비료와 퇴비를 상당량 투입해야 합니다. 에코얼라이브 시스템은 이 비용을 줄이면서도 묘목 생존율과 초기 생육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생 상태, 즉 풀을 베지 않고 유지하는 상태에서 토양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지렁이, 곤충, 미생물이 돌아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흙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농가의 표현이 이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해줍니다. 3부 탄소재생농업으로의 연결. 그라란 무엇인가? 에코얼라이브 시스템이 단순한 재배 기술에서 그치지 않고 탄소재생농업과 연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소재생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대기 중 탄소를 토양에 다시 저장하는 농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경운, 화학비료 사용, 유기물 소각, 이런 활동들이 토양 탄소를 대기로 방출합니다. 반면 재생농업은 이 흐름을 뒤집습니다.
불경운, 피복작물, 유기물 환원, 초생재배 이런 방식들이 토양 유기 탄소를 늘립니다. 토양의 탄소가 많아질수록 흙은 더 비옥해지고 물을 더 잘 머금고 가뭄에 더 강해집니다. 탄소 저장이 환경을 돕는 동시에 농업 생산성도 높이는 것입니다. 에코얼라이브가 탄소 재생 농업에 기여하는 방식. 에코얼라이브 시스템이 탄소 재생 농업과 연결되는 경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초생재배와의 시너지입니다. 에코얼라이브 시스템은 풀을 유지하는 초생재배와 결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초생 상태에서 풀의 뿌리가 땅속에서 유기물을 공급하고 죽은 풀이 토양 표면을 덮어 탄소 함량을 늘립니다. 미생물이 살아있는 토양에서 이 유기물이 훨씬 빠르게 안정적인 탄소로 전환됩니다. 둘째, 화학 비료 감소로 인한 NO 배출 억제입니다. 아산화질소, NO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약 265배 강한 온실가스입니다. 질소 비료를 땅에 뿌리면 토양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NO가 발생합니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면 이 NO 배출이 직접적으로 감소합니다. MRV와 탄소 크레딧으로의 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에코얼라이브 시스템으로 축적된 토양 탄소 변화 데이터는 MRV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MRV는 탄소 감축 효과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하고 검증하는 체계입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탄소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탄소를 줄인 만큼 탄소 크레딧을 발행해서 기업들에게 팔 수 있는 구조입니다. 농업 생산 수익 외에 탄소 감축이라는 별도의 수익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케냐의 케냐 어그리컬처럴 카본 프로젝트가 이 방식으로 6만 명 이상의 농가에 실제 추가 소득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모델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부 왜 지금 이 농법이 중요한가? 한국 농업이 처한 현실. 한국 농업은 지금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첫째, 토양 건강 위기입니다. 수십 년간 화학 비료와 농약 중심의 관행 농업이 지속되면서 많은 농지에서 토양 미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흙이 점점 단단하고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기후 대응 압력입니다. 농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부터 12%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 목표 아래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농가 수익성 위기입니다. 생산 비용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정체되면서 많은 농가가 수익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에코얼라이브 시스템과 탄소 재생 농업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공략합니다. 토양을 살리면서 탄소를 줄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 농법이 단순한 재배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 목표의 동시 추구. 이번 사과 농장 실증 사례가 전문가들에게 주목받는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 혁신은 대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다른 것을 희생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면 환경이 나빠지고 친환경을 하면 수익이 줄고 에코얼라이브 시스템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생산성 향상 토양 탄소 격리 생태계 복원, 고품질 사과 수확량을 높이면서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고 동시에 토양 생태계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단순히 좋은 비료를 찾은 것이 아니라 농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브 앞으로의 가능성과 과제, 확대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사과 농장 실증이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경우 여러 방향으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과수 품목으로의 확대, 배, 복숭아, 포도, 체리 같은 다른 과수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지 채소, 곡물 농업으로의 확대, 과수에서 검증된 에코얼라이브 방식이 다른 작물군에서도 효과를 보인다면 국내 전체 농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국제 탄소 시장 진출, MRV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고 국제 인증을 받는다면 국내 농업이 VCM에서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실제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남은 과제,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장기 데이터 축적이 필요합니다. 1부터 2년의 실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5년, 10년에 걸친 토양 탄소 변화와 생산성 데이터가 쌓여야 이 농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농가 교육과 전환 지원도 필요합니다. 100년간 이어온 관행을 바꾸는 것은 기술적 효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농가가 실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금융, 제도적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탄소 크레딧 시장 접근성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MRV 인증을 받고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는 과정은 현재도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소규모 농가가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책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정리, 오늘 핵심을 세 줄로 압축합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온 이식 초기 비료 금지 원칙에 에코얼라이브 시스템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대신 토양 미생물을 살려서 묘목과의 공생관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초기 활착률과 생장 속도 향상이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탄소 재생농업과 연결되어 토양 탄소 증가, 온실가스 감소, MRV 기반 탄소 크레딧 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성 환경 수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시도입니다. 아직 장기 데이터 축적과 농가 전환 지원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현장 실증이 쌓여가는 데이터가 한국 탄소 중립 농업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흙을 착취하는 농업에서 흙을 살리는 농업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농업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농업으로, 그 전환의 첫 번째 현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사과 농장 한켠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하다 비료.